강 누구죠? 그 풀어준 사람 있잖아요. 사면 복권 해준 사람. 야, 조국당의 대변인이 탈당을 했어요. 대변인이 대변인 직을 물러난 게 아니고 조국당을 아예 탈당을 했더라고요. 야, 그거 보고 정말 알고 봤더니 성비위로 인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옛날부터 좌파 빨갱이들은 정말 동물로 치면 하이에나하고는 너무 똑같은 것 같아요. 하이에나하고. 그냥 끼리끼리 다니면서 자기네들끼리는 아주 결속이 잘 돼. 정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되는 게 걱정이고요. 대통령이 미국 한번 갔다 오고 나서 국격이 이렇게 떨어질 줄 몰랐습니다. 진짜 이재명 대통령이 뭐 유엔에 가서 연설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가봐야 될 것 같고요. 진짜 가서 연설을 할 수 있는 건지 진짜 영어의 영자도 모르는 사람 같이 진짜 야, 국제 무대 나가는데 진짜 골프 선수도 영어를 달달달달 공부해 가지고 나가서 영어로 대답도 하고 영어로 얘기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이 될 줄 몰랐나 보죠. 진짜 통역하는 거 말고는 정말 알아듣는 게 한 개도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도. 야, 이제 그거 보고 국격이 너무 떨어졌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직연 판사를 몰아내려고 내란 특별 재판소를 만든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같이 쇼츠를 통해서 현 정부가 뭐 잘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잘하고 있는 거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고 있는 거 있습니다. 제가 그 마음에 맞는 거 딱 하나가 있더라고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국가가 일정 금액을 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주의라, 대한민국은 신청주의라 이거야. 아무리 가난하고 굶어 죽기 직전이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국가에 있는 돈을 주지 않는다. 근데 이재명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도 당연히 줘야 될 사람은 주고 거부하는 사람은 반납을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것을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사실은. 왜? 어차피 줘야 될 돈을 우리나라는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안 주면 청구하지 않으면 최강욱 최강욱이 아니 최강욱이는 왜 사면 복권을 시켜줬는지 궁금해요. 사실 저는 조국이나 최강욱 풀어준 거 보면 뭔가가 최강욱 같은 경우는 뭔가가 뒷배가 있나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하필이면 이제 보름밖에 안 됐는데 그 두 명이 그 조국 혁신당에서 그런 성비위 사건에 대해서 성피해자에 대해서 대변 하나 안 하고 대부분 다 가해자 편에 서서 있어 가지고 그 대변인이 탈당까지 한 거잖아요. 제목을 보면. 그렇잖아요. 얼마나 억울했으면 탈당까지 했겠습니까? 그리고 한동훈 처남 얘기가 한동훈 처남은 뭐예요? 한동훈 처남은. 야, 한동훈 처남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조금 저도 모르는 것도 많지만 언론에서 듣는 것밖에 없지만 그래도 참 세상 요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국회의원 약 한 190여 명, 저기 조국당까지 그다음에 이준석까지 합치면 한 190여 명 되는 사람 거기다가 김상욱까지 갔잖아요. 김상욱이 나쁜 사람이죠. 사실. 왜 나쁘냐? 그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
저녁 만찬만 하면 술, 소주와 맥주를 먹는다. 그리고 오늘 또 MBC에서는 그렇게 나오더라고. 대통령이 해외 나갈 때는 비행기에 소주를 맨날 싣는다. 소주를 싣고 다닌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술 안 먹나요? 대통령은 술 먹으면 안 되나요? 이재명은 대통령인데도 과거에 술 먹고 음주운전까지 해서 과태료 벌금을 400만 원 넘게까지 받은 사람인데, 아니 술 먹는 게 안 되나 봐. 아니 대통령이 술 먹으면 안 되고, 여러분들 저녁에 저녁 먹으면서 술 반주 안 먹는 사람이, 저는 안 먹어요. 저는 안 먹는데, 저는 술을 안 먹으니까 원래부터. 저는 술 먹는 사람하고 같이 저녁 먹어요. 그럼 술도 먹고 처음에 다 건배하면서 소맥 다 먹잖아요. 아니 그 술 먹는 거를 비하한다고 맨날 술이나 먹고 술주정이라고 하면 그걸 믿는 민초들이 문제죠. 예? 아니 술 안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술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야, 그걸 말이라고. 아니 비행기에 14시간씩 가는데, 미국에 10시간 이상 가는데 소주를 안 싣고 가고 뭐 싣고 가는 거야 거기서. 예? 우리 일반 비행기 타고 갈 때도 술을 먹는데, 가수 누구예요? 그 가수 저기 기내 안에서 술이 채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걸 술 먹는다고 소맥을 해서 먹었다고 해서 그걸 뭐 술주정뱅이라고, 그걸 갖고 술주정뱅이라고 한 거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을. 예? 그걸 믿고 있는 사람들이 참 걱정입니다. 저는 걱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안타깝습니다. 아, 변경사항이 바뀌었다는데 뭐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 이거. 네? 그래도 오늘 16분도 와 계시고, 뭐 맞아요. 참참님 말씀처럼, 아니 이재명은 술 안 마시나요? 그리고 그 김상욱이라는 사람 말이 참 말 같지도 않은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술을, 아니 저녁 파티하는데 술 없는 파티가 어디 있어요 진짜. 난 그걸 말이라고 하는지. 그래서 저는 민주당에 있는 이 국회의원들이 정말 인간 됨됨이가 참 안 된 것 같아요.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좀 더 낫게, 좀 더 발전해서 세계에서, 그동안 우리나라 어떻게 살아왔어요? 세계에서 선진국으로 간다는 그런 슬로건 아래 살아왔는데, 지금은 반대로 가요. 반대로. 밖을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밖을. 예? 현 정부의 관료직들이 밖에 나가지 못하니까 어떤 사람들을 대사를 시켜요. 했던 사람 또 갖다 시키고, 했던 사람 또 갖다 시키고. 야, 정말 이게 나란지 벌써 3개월밖에 안 됐는데 1년 9개월이, 아니 4년 9개월이 짧다고 얘기를 하지 않나. 응? 아니 이제 3개월 일한 사람이 4년 9개월이 짧다고 얘기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도대체. 참. 예? 반 해보고 나서 아우 벌써 반이 지나왔네, 뭐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3개월 해놓고 4년 9개월이 이제 짧다 그러면, 트럼프하고 회담하고 와서 진짜 내가 한미 공주하는지 안 하지, 내가 마음은 전승절에 가 있어. 근데 시진핑이하고 푸틴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150살까지 집권하면서 권력을 차지하자. 그 얘기를 김정은이는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아휴, 나도 그 소리를 옆에서 들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나도 150살까지 해야 되는데 4년 9개월밖에 안 남았어? 되게 짧네. 저 시진핑과 김정은과 푸틴은 150살까지 한다는데
나는 뭐야 4년 9개월이면 나는 감옥에 가야 되나? 야, 아, 정말 가관입니다. 가관이에요. 정말 자유 대한민국에 공부 열심히 한 사람들, 정말 엘리트들이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놈들 시기하고 응? 갑질이나 하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든 국민들 민초들 선동질 해갖고 방송국 휘어잡아가지고 노조원들 휘어잡아놓고 노조 출신 응? 노동부 장관을 앉혀놓고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합니까? 저 1등 하는 사람들을 응? 모함하고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교육부 장관 후보 응? 전교에 1등 하고 있었는지 그 반에서 1등 했는지 모르지만 1등 했던 학생이 갑자기 12등으로 떨어지니까 너무 내가 1등 하다가 12등으로 떨어져서 억울해서 눈물을 흘리니까 따구를 때렸다는데 그 따구를 맞은 그 여학생이 훗날 선생님이 됐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돼서 그 교육부 장관 후보를 찾아가서 나 그때 때려서 그 기억이 아직도 있다. 물론 뭐라고 나왔어요 요즘엔 그 학생이 사과를 했대. 그 학생이 찾아와서 사과를 했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왜 그때 저를 때렸습니까? 때리지 않아도 되는데 저는 그때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차가 찾아왔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을 북한을 10년 동안 10번을 방북했던 사람을 교육부 장관에 앉혀서 대한민국에 자라나는 젊은이들한테 책을 어떻게 만들겠어요?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 북한은 평화 통일의 대상이고 전쟁이 나면 우리나라 군인들은 별 4개들 다 숙청시키고 그냥 허수아비 군대를 만들어 놓고 북한이 쳐들어오면 그냥 정치인이 협상을 해서 통일을 하는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지금 그 취지 아닌가요? 그러면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 우리나라의 민초 중에 1번 찍었던 분들 사실 1번 찍었던 분들이 북한을 알겠습니까? 사회주의를 압니까? 저도 몰라요. 공산주의를 합니까? 잘 몰라요. 근데 그냥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서 그래 일본이 낫겠다 싶어서 찍은 분들이 많아요. 대부분. 예? 근데 현 정부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다 장악하고 입법부에다가 헌법을 바꾸는 거예요. 법을 바꾸겠다는데 국회에서 대한민국은 다수결이잖아요. 헌법을 바꾸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뭐든지 할 수 있는 게 입법부예요. 그래서 이재명이 뭐라 그랬어요? 임명직 여러분, 임명직이 뭐예요? 승진해서 차관 되고 승진해서 1급 공무원 되고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 임명한 무슨 회장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기관장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임명직이다 이거예요. 누군가가 그 조직의 장이 임명한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선출직은 선출직 권력을 존중해야 됩니다. 임명직 여러분들은 선출직 권력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존경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누구를 빗댔습니까? 국회의원들을 빗댄 거죠. 국회의원들 선출직이잖아요. 근데 국회의원들은 전 국민한테 표를 받습니까? 서영교 국회의원이 여기 와서 제가 투표했습니까? 저는 과거에 심상정이는 제가 투표해서 심상정이 찍어준 적도 있어요. 저는 국회의원을. 제가 심상정 지역구에 살았어요. 경기도 고양시 원흥지구에 지금도 심상정은 거기 살아요. 심상정은 파주여고에 수재로 입학해서 수재로 졸업해서 서울대학교 가서 다시 파주로 오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가만히로 보이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 국회로 보내서
국회의원을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만큼 똑똑해서 제가 찍어주긴 했어요. 그죠? 아, 17번 방북했어요. 북한의 처자식들. 그래서 1번 찍은 분들이 정말 뭐 종북 주사파들만 있어서 찍은 건 아니고 그냥 1번이냐 2번이냐 중에 이재명을 찍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그냥 뭐 또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상이 잘못되면 법을 바꿀 수 있다 이거예요. 어떻게 내란 특별재판소를 설립을 합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혹시라도 내란죄가 무죄를 선고할까 봐 주기현 판사가 내란죄는 무죄라고 판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럴까 봐 완전히 내란죄가 무죄가 나는 순간 또 나라가 뒤집혀지는 거죠. 왜? 현 정권은 가짜 정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형을 언도시켜서 정청래 말 맞다나 사형을 선고해서 즉시 사형시켜라?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채널A 여자 기자가 대통령님 검찰에 대해서 많은 의혹도 하고 검찰의 피해도 많이 보셨는데 기소청, 중수청, 기소와 소장 관련된 그 중수청을 분리하는 게 낫냐, 가지고 있는 게 낫냐라고 막 뭐 여러 가지로 막 물었어요. 했더니 이재명이 하는 말 동문서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명확한 답을 하지 않지만 죄진 자를 억울하게 100명 중에 99명이 제대로 죄를 받았어도 한 명이 죄를 잘못 받으면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그게 뭐 법에 뭐 명언이 있다고 하면서 그 얘기 설파하는데 제가 그걸 듣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동영상을 보고. 그게 뭐냐면요. 윤석열에는 그 장애를 가진 소아마비를 가진 그 윤성여인가 그래 이름이 윤성여. 이분이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주범으로 몰려서 20여 년 동안 감옥에 살았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살인을 하지 않았다, 나는 연쇄 살인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미 당신 살인했다고 해. 그러면 빨리 풀어줄게. 집에 가고 싶잖아. 겁박을 하니까 이 소아마비를 하던 그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검찰 말을 믿고 감옥에 갔어요. 최종 확정 판결 받고 구속이 돼서 모든 세간의 사람들이 다 잊혀지고 혼자 20여 년 동안 나는 정말 죽이지 않았다고 그렇게 울부짖어도 모든 국민들은 믿지 않았고 언론에서도 믿지 않았습니다. 끝내 못 밝힐 뻔했던 것이 언제 밝혀졌습니까? 이춘재라는 사람인가요? 그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주범이 내가 죽였는데 억울한 사람이 지금 감옥에 가 있다. 나는 그 증거를 댈 수 있다. 어디 가면 그때 죽였던 사람이 묻혀 있을 것이다. 명확한 증거를 대서 이춘재라는 사람이 잡혔잖아요. 그거 보고 야, 그래. 이재명은 반드시 검찰을 없애지 않을 것이다. 왜? 내가 권력을 잡았는데 내가 나의 정적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나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내가 윤석열처럼 나는 만들어 버리겠다. 그런 생각이 퍼뜩 들더라고요. 그죠? 네. 맞아요. 이재명이 정말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이재명이 하는 말을 쭉 들어보면
그 본인이 과거에 경험했던 것을 남이 한 것처럼 남의 표현을 쓰면서 이렇게 애둘러서 얘기하는 게 저는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왜? 자기가 했던 것을 자기가 잘 아니까. 그래서 검찰을 저는 절대 뭐 추석 전에는 검찰을 뭐 기소청하고 분리한다고 하는데 억지 기소하고 기소하려고만 하는 거는 아니다.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검찰을 없애지 않을 것 같다.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맞아. 공수처는 월급이나 받아먹고 뭐 하는 거예요? 이재명이 조사도 안 하고. 이재명이 과거에 있던 재판은 연속해서 해야 된다고 까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안 해? 네? 이재명이 지금 재임 중에 잘못이 있는 것은 재판을 받을 수 없어요. 형사 재판을 안 받잖아요. 그죠? 그건 뭐 저도 알겠어요. 뭐 하도 많이 뭐 떠들어대니까. 근데 과거에 있는 재판은 받아야죠. 그 과거에 있는 재판을 받아서 그 재판 결과 죄가 있으면 물러나야죠. 그죠? 그리고 예산이 1년에 200억씩 쓰는데요. 특별검사는 지금 뭐 수백억 쓴대요. 수백억 지금. 예? 압수수색 들이가고 지금 뭐 완전히 흥청망청 쓰는 것 같아요. 내란 특검 또 뭐 있어요? 김건희 특검 또 최상병 특검. 아니 최상병 특검 야 그럼 뭐 상병 출신 대한민국 방위병들은 신났겠어. 상병 얘기만 하니까. 최상병이 하필이면 상병이요. 방위병 출신이 국방부 장관도 하는 세상인데, 그 다음에 사회의 덕망이 높은 사람 기준은 뭐예요? 대통령 표창 한번 받는 사람은 덕망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좌파인 사람들한테 대통령 표창 하나씩 주고 덕망 높아서 대통령 표창 받았다 하면서 대법원에 법관을 시켜주면 또 민초들은 맞아 대통령 받을 정도면 얼마나 훌륭하겠어. 여러분 모든 상은요 받을 사람이 받는 게 아니고 줄 사람이 정한다는 거 아세요? 얼마 전에 경찰 출신이 어디에서 길 가다가 응급으로 치료해 준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 이재명이 그 사람 찾아서 표창 하나 상은 절대 받고자 하는 사람을 주는 게 아닙니다. 상은 저 사람 줘라. 그렇게 해야 상을 주는 거예요. 상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도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잠잠 아카시아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많이 왔어요. 많이 왔습니다. 많이. 제가 이 마이크를 당근에서 8,000원 주고 샀습니다. 8,000원이면 괜찮지 않나 이거 8,000원. 8,000원 주고 샀습니다. 제가 8,000원 주고 샀고요. 뭐 전부 당근에서 사요. 저는 뭐 당근에서 당근 마켓을 좋아합니다. 제가 어제는 노트북 받침대를 4,000원 주고 샀어요. 저는 왜냐하면 뭐 새 거 살 수도 있지만 굳이 뭐 당근에서 그분은 필요 없으니까 파는 거고 저는 또 필요 있으니까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 PC방에서 부도가 나고 이제 망해가지고 내는 거를 어느 분이 이걸 팔았나 봐요. 4,000원, 이거 8,000원으로 주고 샀어요. 8,000원. 네, 당근 매니아입니다. 제가. 당근은 그냥 물건을 보고 저렴하게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자동차도 당근에서 샀습니다. 투싼 800만 원짜리 당근에서 샀어요. 당근에서. 저기 서울 보라매 공원 주변에 있는 보라매 아파트인가? 거기 지하 주차장에 가서 800만 원 현금 줬어요. 현금. 네, 투싼.
하얀색 투싼을 800만 원 줬습니다. 그리고 세차 한번 싹 해서 9만 킬로 뛴 거 800만 원 줬는데 지금 한 13만 똥차는 아니고요. 800만 원 준 거 12년 됐어요. 12년 됐는데 14만 4천 뛰었어요. 14만 4천. 아유, 그래도 잘 나갑니다. 그거 끌고 뭐 골프장도 가고 아주 즐겁게 잘 탑니다. 대신 사륜이에요, 사륜. 사륜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골 주말주택에 갈 때 겨울에는 그 올라갈 때 길을 위에 올라가면 눈이 허옇게 오면요. 못 올라가요. 사륜 끌고 가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륜 800만 원 주고 샀어요. 그리고 뭐 저는 당근마켓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많이 샀어요. 당근마켓에서. 많이 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도 당근마켓이 물론 나쁜 점도 없잖아 있겠지만 그냥 소소한 거 내가 갑자기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뭐 서로 어떻게 보면 이제 물물교환식이죠. 네. 그리고 당근마켓은 절대 불량품을 팔지 않더라고요. 네. 그 당근마켓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악의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 마이크를 100개를 갖다 판다면 100개 중에 불량품도 있을 건데 한 개만 파는 거예요. 뭐든지 단품들만. 그러니까 그 단품을 불량품으로 팔면 바로 뽀롱이 나잖아요. 그래서 단품 파는 당근마켓은 저는 신뢰를 한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차를 왜 당근에서 샀냐. 그 차가 고장난 차인지 불량난 차인지 어떻게 아냐. 저는 차를 보고 차를 사지 않고 사람을 보고 차를 삽니다. 저 사람이 차를 어떻게 운전했을까를 보고 차를 사기 때문에 좀 특별하죠. 왜? 차는요, 새 차 싹 해놓으면 다 새 차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차에 운전하는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그걸 보면 그 차의 고생을 얼마나 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관리직 직원으로 40대에 차를 사서 50살까지 10년 동안 끌고 다니던 차였다. 주말에 어디 여행이나 한번 가고 평일날은 항상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대놓고 있었다. 그럼 그 차는 딱히 뭐 손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 차는. 그리고 두 번째는 뭘 봐요? 요즘 차들은 썬팅을 다 하잖아요. 썬팅이 지워졌느냐? 썬팅이 그대로 있느냐? 여러분들 썬팅은요. 노상 주차장에다 차를 대놓으면 썬팅해 놓은 게 색이 바래집니다. 그래서 썬팅이 바래서 안이 많이 보이는 차가 있어요. 그거는 지하 주차장에 안 가는 차.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차를 늘 지상에다 대놓잖아요. 자외선을 1년 내내 받은 차는요. 외형이 그만큼 많이 색이 바랍니다. 그래서 중고차 살 때는 직접 살 때는 차를 아파트에 사는 사람인지 단독에 사는 사람인지 그거 꼭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법인차 중에 회장들이 끌고 다니는 차는 또 아주 차 관리가 잘 돼 있어요. 그런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추미애하고 정청래라는 사람이 내란 특검 재판소를 만든다 그래서 야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제가 쇼츠도 올리고요. 그 다음에 10분짜리 동영상도 올렸어요. 네. 흠집 없는 차 있나요? 가만히 놔둬도 언제 기스가 나도 모르게 생겨나 있고. 그쵸. 그 흠집은 그렇게 뭐 별로 관심을 이렇게 크게 안 둬도 돼요. 대신 큰 사고가 있는지 없는지는 뭐 대충 보면 차 이상이 있는지 보이지 않나요? 대부분. 그래서 오늘 야 그래도 한 28, 30분 정도
올라온 기록이 있네요. 그래서 그래도 가로형도 많이 보시는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하여튼 제가 가로형도 가끔 하고 또 세로형도 바로 가끔 하고 해서 많은 분들하고 좀 소통을 하면서 자유 대한민국 보수 좀 이 대한민국을 저 북한에 팔아먹지 않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이재명 대통령이 맨날 뭐 5천 주가 5천 포인트 뭐 올릴 거라고 했는데 진짜 올린다니까 진짜 믿는 저 민초들 보고 참 얼마나 코 웃으면 속으로 치겠습니까? 저 개돼지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라 그러면 어떨 거예요? 정말. 근데 여론조사에도 나왔잖아요. 주가 재임 중에 5천 포인트 못 갈 거다가 과반수가 넘더라고요. 저는 내란 재판소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찌해서 사법부의 독립된 판단을 어찌해서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딴 행위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재판은 반드시 사법부에서 내려야 되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졸속으로 재판 1심, 2심, 3심 한 달 3개월 만에 끝내고 사형 확정시켜 놓고 한 달 이내에 사형을 집행한다. 그래서 광화문에 이순신 동상 앞에서 교수형을 처한다고 해서 국민 여러분들한테 방송에 언론에 떠들면서 축하하고 국민 임명식 하는 식으로 국민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사형을 집행하면 이 나라가 잘 돌아갑니까? 잘못된 판단이 나라를 망가뜨립니다. 절대 이런 종북 주사파 정말 빨갱이가 있는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오죽하면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이런 이야기들을 저 입법부에서 하는 걸 보면 정말 대통령 하고 싶겠습니까? 저도 이 상황을 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끌어내서 파면시키는 걸 부족해서 구속시켰는데 구속이 될 이유도 없는데 사람을 죽이지도 않았는데 지기현 판사가 풀어줬다고 그걸 특별검사제 만들어가지고 또 집어넣는데 왜 처음에 지기현 판사 풀어줬을 때 지기현 판사 아무도 욕 안 했습니다. 지기현 판사 욕 안 하고 심우정인가 뭐 검찰만 왜 항소 안 하냐고 막 그 얘기만 한 거 여러분들 다 알 거예요. 근데 지금은 또 반대요. 지기현 판사를 이제 쥐잡듯이 잡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숨만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서울 뭐 대법원에서 회의를 한답니다. 우리들이 뭐로 살고 있냐? 내란 특별 재판소를 만든다는데 우리는 다 자살하자. 그것 때문에 만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왜 윤석열 대통령 탄핵할 때는 왜 이재명 대통령 되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 돼도 재판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 하나 없다가 저들 사법재판소 만든다니까 저들 밥그릇 찾으려고 회의를 하는 겁니까? 맞나요? 그리고 미국의 폴란드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 일주일 만에 갔는데 거기는 뭐 국빈 대접에 막 트럼프가 막 엄청 반기고 막 쇼도 하고 막 전투기 쇼도 해주고 막 그랬는데 영빈관에서 잤더라고요. 아니 영빈관이 뭐 일주일 만에 수리하고 일주일 만에 고치나요? 제가 봐도 이재명 대통령은 그 하나하나가
쪽팔리는 예? 미국 방문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실무 방문인데도 불구하고 밑에 미국 여자 하나 떡 있는데 그걸 트랙을 뭐 마누라하고 손붙잡고 쪽팔리겠어. 내가 이러려고 아니 그 대한민국 1호 공군기 1호기를 타고 내려오는데 밑에 뭐 의장대가 쫙 사열해 있고 말이야. 빵빠레 빵빵 울려야 되는데 그래 뭐 마누라 팔짱 끼고 나오는데 아니 미국 그 여자 하나 선글라스 끼고 나와 있고 나머지는 뭐요? 우리나라 뭐 비서들이 와가지고 악수를 하고. 야 정말 그래놓고 그걸 그렇게 잘했다고 칭찬을 하는 거 보면 그걸 방송에서 하는 걸 보면 참 기가 찹니다. 그러면서 김어준이 예? 예. 우원식도 이번 전수철에 부인으로 그 부인이 뭐 데리고 가서 악수 안 했죠? 부인이 악수했나요? 그 시진핑 서 있을 때 우원식이가 악수 안 했죠? 우원식이 혼자만 했죠, 그죠? 그 빨간 카페트 위에서 혼자 가서 혼자 악수한 거잖아요, 그죠? 마누라 여행 따라. 야, 그러니까 지금 정부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젊었을 때 정말 어떻게 보면 한타까리 하던 그런 친구들이 다 보면 학생운동 안 했던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북한에 연관이 안 됐던 사람이 없어. 다. 그러면서 박지원 대한민국의 그 최고령 국회의원이 뒤통수에다 대고 김정은 위원장님 저 박지원입니다를 뭐로 2번씩 난 야 정말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네. 에? 그리고 김정은이가 어떤 놈이 내 이름을 감히 불러? 어떤 놈이야? 아니 내 이름을 부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김정은 이름을. 그죠? 박지원이도 와서 박지원. 그러니까 아니 김정은 위원장님 그러면 돼요? 김정은이라는 소리는 뺐어야 되겠지. 위원장님 하느님 같은 위원장님 그래야 되는데 거기다가 김정은? 어디 김정은이라는 이름을 공개석상에서 부릅니까? 내가 생각해도 제지하겠다 내가 생각해도. 아니 지가 얼마나 빽이 높다고. 이재명 대통령 옆에 있는 사람이 그 경호원들이 있는데 어떤 친구가 야 이재명 대통령 일로 와봐. 그럼 이재명이 존심사에서 미친놈이 그렇게 얘기 안 하겠어요? 정말 오늘 그래도 즐거웠습니다. 1시간 10분 정도 됐는데 제가 또 내일 출근합니다. 내일 이재명 대통령하고 양대 노조 위원장들하고 시시낙낙거리면서 정년 연장 65세 주 4.5일. 근데 저는 60살에 정년이 1년 6개월 남았고 주 4.5일 근무해야 되는데 주 6일 근무하고 있고 대기업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대기업을 다닌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 6일 근무합니다. 주 6일 근무. 근데 4.5일 얘기하니까 바람이 빠집니다. 바람이. 그래서 내일도 열심히 근무할 예정이고요. 토요일이라고 하면 늦게 가는 거 없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납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가서 맞아요. 우리끼리 세상이고 우리끼리 얘기입니다. 뭐 김경수가 무슨 혁신위원장으로 나왔고 대통령님 김경수입니다. 오래간만이요.
정동영이는 대통령이 뭐 전라도에 무슨 뭘 한다고 뭐 첨단 AI를 뭐 한다고 하니까 뭐. 야, 정말 요즘 세상이 저들만의 리그, 저들만의 세상인데, 근데 또 하나의 한편으로는 이게 편이 갈려 있어요. 편이. 이제 패널이나 유시민이나 그런 사람들은 요직을 못 주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방송인 같은 경우도 뭐 김미아 같은 사람이 요즘 이제 많이 떠요. 김미아 같은 사람도 이제 한 소리 한번 어떻게 한 자리에 하려고 그러는지. 뭐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뭐 나가라 말라 막 그런 얘기도 유튜브에 뜨는 것 같아요. 아 정말 네. 전 내일 출근합니다. 내일 출근해요. 출근하는 토요일입니다. 출근하는 토요일. 점심만 줍니다. 내일은 점심. 저녁은 안 줘요. 그래서 오늘도 일찍 자야 되니까 제가 9시 10분이면 이제 10시 전에 잡니다. 제가 10시 전에 자는데 광주에서는 강기정이 신났어요. AI 광주에 유치한다고. 강기정이도 참 뒷다리 잡은 사람이고, 응? 정동영이는 전주에서 대통령, 응? 정동영이 누구하고 붙었어요? 이명박이하고 붙었잖아요. 이명박이하고. 그리고 이명박한테 지고 깔끔하게 접었잖아요. 이해창이도 대통령 지고 나서 싹 1년 정도 숨만 쉬고 살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이재명만 윤석열 대통령 되고 나서 쫓아다니면서 하이에나 같이 그냥 계속 못 살게 굴었잖아요. 그래갖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것들이 응? 자유 대한민국을 뭘로 보고 하는 거야 그래갖고 계엄령을 선포했는데 요때다 싶어가지고 뭐 친이 쿠데타니 뭐 다 잡아놓고 했는데 야 좌파 판사들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네. 정영식은 도대체 뭐하고 사는지 모르겠네. 정영식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대통령 호남 변하지 않는다. 원종선님 내란 특별재판소 좋다. 그럼 이재명 외환채 특별재판소 외환특별재판소는 누가 만들어요? 외환특별 그건 이제 유엔에서 만들어야죠. 저는 그 전한길 강사 그 말도 많이 공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전여옥 그 유튜버 전여옥이라고 도 있어요. 전여옥. 그분 생각이 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그분들이 오래전부터 보수, 우파, 뭐 좌파 그런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자유 대한민국 사람이니까요. 뭐 심상정의를 제가 좋아했으니까. 뭐 심상정이 민주당인가 뭐 정의당인가 뭐 그래도 그냥 전 국회의원이었구나 전역. 그분도 말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같았고 그 다음에 제가 그 천주교 신부라고 있는데 황창현 신부가 지금 그 해외에서 유튜브를 찍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 조금 젊었을 때 유튜브를 오래전에 했더라고요. 그 유튜브 쇼츠 같은 거 보면 너무 배꼽 잡는 얘기를 잘해가지고 되게 좋아했었어요, 제가. 근데, 예. 암투병 중이에요, 그분이? 저기, 전용기가 이제 암투병 중이라고 수술하러 간다고 쇼츠를 못 올린다고 그래서 알게 됐어요. 전역 전 국회의원이고 아나운서 출신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KBS 아나운서 출신. 참 괜찮은 분인데 수술하러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도 요즘 최근에 이제 뭐 참참님도 알겠지만 한 달 동안 구독자가 딱 한 달 동안 3만 명이 늘었어요. 3만 명이.
아마 고무적인 거예요, 이거는. 저도 지금 왜 이렇게 3만 명이 늘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분석을 해보니까 전부 저 싫어하는 사람은 10명 미만 봤어요. 10명. 그 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많은 분들이 다 100%. 과거에 제가 뭐 다른 뭐 동영상 올릴 때 뭐 골프 동영상 올리면 뭐 야 폼이 어떻다 그 악성 댓글 쓴 사람이 그땐 좀 있었는데, 야 요번에는 그 3만 명이 댓글을 주는데 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분들이 3만 명이 저 같은 사람한테 한 달 동안 구독자가 늘었다는 거는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정말. 공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댓글에다도 야, 뭐 너는 헛소리 하냐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분은 없어요. 저한테. 무조건 댓글 다는 분들은 그 많은 분들이 다는데 또 구독하시는 분들이 저를 지지하니까 구독하는 거죠. 뭐 저를 뭐 봤습니까? 제 말 몇 마디에 구독, 좋아요 해주시니까 야 너무 고무적인 거예요. 그래서 맞아. 윤석열 대통령을 정말 이 자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사소한 거는 다 관계 부처의 장들이 알아서 다 하겠어요. 정말. 근데 지금 대통령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맨날 뭐예요? 어디 가서 뭐 저기 건설 현장에서 사람이 한 명 죽어도 뭐 쫓아가서 뭐 얘기하고, 뭐 오늘은 해외 동포들 임금 체불에 대해서 뭐 임금 체불하는 해외 동포들, 외국인들 임금 체불하는 악덕 기업주들을 잡아내라. 네? 아니 그런 거나 따지고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 간담회나 시키고 있고, 노조원들이나 만나고 있고. 아니 지금 세상이 지금 국제적으로 자꾸 우리나라가 자꾸 어려워지고 있는데 기업체 총수들은 아스팔트 위에, 광화문 콘크리트 바닥, 광화문 앞이 아스팔트죠. 콘크리트는 아니고 거기다가 파라솔 밑에 앉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혀놓고 야 까불지 마. 내가 대통령이야. 너네가 나 임명식을 보내줘. 근데 다 기업 총수들이 1번 찍었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임명식을 거행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 뭔가가. 에? 그리고 정부 기관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다 2번 찍었습니까? 1번? 아니에요. 그리고 충청도 충북지사 김영환 지사는 도대체 걱정이에요. 왜 그 옛날에 토론회 할 때 연예인, 여자 연예인 얘기해가지고 완전히 개인적인 복수를 하게 만들어놨어요. 야, 정말. 그리고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정말 그 사람도 음주운전에 걸렸어. 그 양반도 음주운전에 걸렸고 뭐 학교 앞에서 뭐 속도 30을 위반해 가지고 이제 많이 걸리고, 참 살다가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박근혜 대통령처럼 이렇게 집어넣고 나서 옥살이를 시키면서 정치를 5년 할 수 있다? 저는 못한다고 봅니다. 최소한 지기현 판사가 1심 판결 내리기 전에 뭐 보석 신청하면 받아주든가, 아니면 1월 전에 1심 판결하기 전에 석방을 하든가,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주든가, 뭐 그렇게 가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 요직에 이재명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정부 요직에 앉힐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재명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냥 어렵고
믿고 그냥 이재명 홀랑해 갖고 그냥 서민들이나 찍어준 거잖아요, 사실. 뭐 저도 서민이고 뭐 저도 못 살고 저도 가난하지만 저는 누구나 자기 위치에서 최고가 돼야 되는 사람이 중요한 거지 남의 것을 빼앗아 먹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내 것을 잘 가꾸는 사람. 그래야 의사도 명의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검사도 윤석열 대통령 검사 시절에 그 많은 야당의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근데 지금 왜 이렇게 싫어하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뭐 대통령 꿈이 있어서 대통령 못 해먹어서 안달이 나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그런 거를 보면 이문정 검사라는 사람은 그 윤석열 대통령한테 까고 해서 끝까지 맨 방송에 나가서 뭐 이딴 얘기 저딴 얘기나 하다가 결국엔 이재명 대통령이 되니까 뭐 원장이 됐더라고요. 어디 서울로 막 승진해서. 근데 또 검찰 오적이 있다고 또 독고다이죠. 그분도 굉장히 대가 센 여자죠. 누구한테 승복하고 복종하지 못하는 여자.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결국엔 뭐 검찰 오적까지 얘기했는데 또 뉴스에 동부지검장 그 사편을 내도 못마땅할 그럴 분이 정치만 하다가 그 어떤 분이 그랬잖아요. 일할 때 일도 안 하고 맨날 정치활동만 한다고 그래놓고 지검장으로 딱 갔는데 또 요번에 법무부 장관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뭐 한 소리 하니까 검찰 오적을 다 맞아요. 똘끼가 충만한 여자를 거기다가 앉혔는데 이 여자가 또 딸랑딸랑하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이재명한테 뭐 딸랑딸랑 하겠습니까? 승진시켜주면 좋아라는 하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래도 한 30명 정도 오셔서 반갑게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내일은 제가 세로형으로 나타나겠습니다. 맞아요. 대가 센 여자예요. 대가 센 여자. 대가 센데 아는 거는 없고 어떻게 검사 돼가지고 가오만 잡아가지고 무서운 분이에요. 무서운 분. 네. 동부지검장 정도 되면 뭐 권력이 세죠. 권력이 세.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바보천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보천사님.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내일은 세로형으로 나타나겠습니다. 세로형으로. 제가 김학철 배우 김학철을 본보기로 하고 있습니다. 배우 김학철. 그분을 본보기로 하고 있고요. 저도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요즘 쇼츠가 너무 많은 분들이 구독을 해주시고 뭐 하루에 어떤 날은 뭐 막 500명에서 막 1000명씩 구독자가 늘어나가지고 막 너무 고맙습니다. 한 달에 3만 명이 늘어난다는 게 제가 이제 2년 좀 더 됐는데 제가 이제 3년 돼간다. 3년 돼가는데 이런 적이 없었어요. 바보천사님 최고. 바보천사님 최고입니다. 내일 다시 8시에 저녁 8시에 나타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참참님, 리치님 고맙습니다. 바보천사님도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일은 좀 늦게까지 하겠습니다. 내일은 일요일날 자고 나면 일요일인데 오늘은 내일 새벽 5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낮에는 전혀 저를 볼 수가 없습니다. 낮에는 일만 합니다. 고맙습니다. 일 안 하고 이런 거 하면 잘립니다. 네. 고맙습니다.